오늘 마감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딜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 2700선 끌어올려. 지금 국내 증시를 이끌 확신의 센터상은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좀 끌어올려줘야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기운 좀 내려고 끌어올려 외쳐보기는 했는데 김호영 씨가 많이 했던 단어인데 그 스탠스는 제가 못 따라가겠지만 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응원하고 있는 일인이긴 합니다. 어쨌든 시장이 5거래일 연속 코스피 기준으로 올라줬는데 2700선은 못 뚫어내기는 했어요. 사실 뭐 오르긴 올랐다지만 급락했던 거 생각하면 저는 아직도 답답해요. 네, 일단은 보면은 뭐 제가 첫 번째 질문이 2700선은 뚫을까 하는데 지금 뭐 몇 포인트만 오르면 당연히 2700선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은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을 나타냈던 경제 지표들을 우리가 실업률 같은 경우에 이제 4.3%를 돌파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제 8월 5일 이제 블랙 먼데이에 대한 그 시장의 낙폭을 절반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회복을 많이 한 모습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든가 그동안에 많이 좀 그 조정폭을 받았던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해서 낙폭 과대 이 섹터를 위주로 해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단 8월 초에 수출을 좀 보자면은요. 지금 반도체 수출이 42.1% 정도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수출액이 작년 11월부터 해서 뭐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계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는 점이 반도체 업종의 섹터 전반적인 소부장을 비롯해서 SK하이닉스의 대장주 그리고 HBM을 필두로 해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상승폭이 워낙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에 21일이죠. 고용지표 이제 수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뭐 다음 달에 6일 날 뭐 신규의 고용 보고서 발표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핵심은 다다음 주에 있을 28일 엔비디아의 EPS 이 컨센서스가 시장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오는 흐름이 보여준다고 하면 지금 0.64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이 예상치보다 좀 뭐 한 0.04달러 정도 상회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이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서프라이즈를 소폭이라도 실현을 한다면은 뭐 지금의 주가 흐름에서 정고점을 한번은 우리가 다시 한번 탈환을 하는 움직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상보다 저희가 악재보다 굉장히 호재의 지금 상황에서는 좀 민감하다는 분위기가 다시금 우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톤이 좀 많이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들의 실적도 그렇고요. 저평가된 국내 증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는 뭐 다음 주에는 뭐 일단 반도체주는 숨고르기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기타 소외주 쪽, 뭐 이 기존에 이제 뭐 바이오주라든가 일정 실적이 좀 잘 나왔던 종목들 대장주의 흐름이 다시 갈 수 있는 흐름을 보인다면 충분히 2,700 돌파 가능하다.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사실 이번 주에 너무 급하게 반도체주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는 살짝 쉬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돌면서 좀 키 맞추기를 대장주들이 좀 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경제 지표도 중요하고 또 엔비디아 실적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8월에도 시장 전망 같은 것들 하우스뷰들 찾아보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는 갈 겁니다. 라면서 연내에 뭐 몇 선, 뭐 2,900선, 3,000선 이야기하는 하우스뷰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뭐 코스피가 올라줘야 할 텐데 더 갈까라는 걱정이 저는 들거든요. 일단 하우스뷰 얘기해서 저도 한번 그 레포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지금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잘 맞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많아지고 있고 뭐 최고점 보면은 3,150선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굉장히 버겁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한 대변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중동발 리스크 변수가 이제 뭐 선반영이 일단은 지금 됐지만 계속해서 ING 진행형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투매가 나오면서 신용 잔고에 대해서 지금 뭐 한 구조대로는 낮아졌지만 이러한 악성 매물의 소화가
뭐 100%다 됐다고는 저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보였던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비중이 전체 코스피 비중 중에 한 23% 정도 되고 있고요. 반도체 비중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30%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우리가 3,000포인트를 얘기할 때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10만 원대 돌파, 지금 8만 원 오늘 종가로 네. 돌파를 했는데 20% 이상대 이제 상승을 해야 되죠. SK하이닉스도 지금 20만 원대, 30만 원대 가려면 약 30%대의 수익률. 전반적으로 이런 그 우리가 그 어느 정도 좀 버겁다라는 수치, 삼성전자는 10만 원대 얘기가 나오면 항상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수치 정도가 나와야 이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지금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뭐 제가 긍정적인 면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가시성이 좀 이 되면은 유동성 시장이 다시 우리가 그 기대감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소외됐던 뭐 금융업종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건설업종 뭐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지수대를 일정 부분 끌어올려준다면 일단 같이 좀 모멘텀이 좀 받아준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치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좀 불안감만 네.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불안감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금리 인하가 되면 수혜주들이 반등을 하고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금리 인하할 거 시장이 다 알고 있었고 이게 이미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드는데 이런 의견에는 어떤 코멘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수대만 보면 네.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투자자분들이 너무 좀 사실 일단 미국 시장이라든가 일본 증시도 그렇고요. 네. 밸류업 기대감으로 일본 증시가 전고점을 돌파를 할 때 국내 증시는 사실 굉장히 큰 소외감을 받았고 미국의 기술주들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연출을 할 때 뭐 SK 하이닉스를 제외해서는 삼성전자도 힘을 그렇게 실어준 못했죠. 모습들은 아니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둔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소부장 중심의 반도체 업종들이 실적 발표가 된 종목들 위주 그리고 HBM에서 뭐 일단 밸류체인의 선두권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 테크윈 같은 종목들도 네. 뭐 10%대 이상에서 좀 반등폭을 보여줬고 그런 관련주들 흐름에서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번 주와 지난 주가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의 종목별로 보면은 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 같은 경우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SK텔레콤, KTNG 이렇게 좀 경기 방어주적 성격의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사줬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신규로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박스권 돌파를 했던 게임주 중에 대장주인 크래프톤도 이제는 이 금리 인하의 수혜주에 좀 힘을 얻어서 네. 뭐 신작 출시도 있겠지만은 뭐 기존의 이런 실적 발표가 좀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도 좀 못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다는 증거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 플레이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기존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고 있는 현대로템이라든가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공약주로도 한번 드렸던 한국항공우주도 수급적인 그 모멘텀 플레이도 좀 가능하다. 2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 나왔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서 이제 반도체 업황 말씀드렸을 때 한미 반도체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서야 좀 반등을 움직여요. 보이는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뭐 상대적으로 우리가 멀티플이 뭐 한 10배 수준까지 싸졌다가 네. 지금 이제 좀 반등이 나오지만 사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10만 원대에서 15만 원대 사이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투자자 관점으로 본다면은 뭐 합리적인 주가 수준에서 좀 저렴하다는 생각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실적에 대한 훼손이 없이 주가가 빠진다고 하면 이 밸류 부담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덜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확실히 사실 이번에 실적 나오고 실적 피크아웃이야 이러면서 잘 나왔어도 급락한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네. 종목들 왜 이렇게 빠지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나 불안 심리가 시장을 짓눌렀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시장이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하나라고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게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IT가 올라야 지수단이 오른다라고 하셨다면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바이오하고도 제가 엮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IT랑 바이오랑 투자 전략 각각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부장 중심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우리가 전 세계 메모리 디램이 캐펙스가 전년 대비해서는 한 40% 이상 증가폭을 계속 보일 것이라고 시장에서도 예상하고 있고 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러한 이 투자를 감소하는 게 아니고 계속 늘리는 것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올해 실제로 이 우리가 캐펙스 투자가 크게 예상을 치를 계속해서 상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밑에 밸류체인 업체 우리가 HBM 뭐 관련돼서 뭐 계속 얘기를 해왔지만 네. 뭐 검사 장비 중심으로도 실적 2분기를 발표하고 나서 흐름이 좋아지는 업종들 위주로.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반도체 하면은 뉴로모픽 뭐 다양한 그 테마주들이 시도가 됐지만 이제 하나 남은 건 HBM이 유일하게 저는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 후공정단의 종목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자리를 핵심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테크인 그다음에 뭐 소고 우리가 소켓의 포고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글로벌 탑을 달려주고 있는 리노공업이라든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CMP 장비라고 해서 HBM에서 필수 역할을 하고 있는 평탄화 장비 네. KC텍의 2분기 영업이익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죠. 한 90% 이상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공정단에서도 그래도 본다면은 주성 엔지니어리 주가가 좀 하락을 했지만 영업이익 실적 발표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네.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 이렇게 종목단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가 좀 탄탄한 종목들은 사실 주가 변동폭이 큰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화가 된다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회복세를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제가 이제 바이오 코스닥, 네, 쪽. 바이오 쪽. 그래서 바이오 쪽 우리가 코스닥을 얘기를 할 때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빼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이제 3원계 화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LFP의 배터리 시장에 주목을 계속해서 하는데 사실 화재성을 좀 줄이려면은 최근에 이제 음극재 관련된 배터리 쪽에서도 우리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으로 계속해서 턴어라운드를 지금 오늘 실적도 좀 잘 나왔는데 네. 지금 봐서는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는 LFP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아직까지도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2차 전지에 지금 이름표를 공개하자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뭐 SK온이라든가 일부 종목들이 좀 더 이제 투자 심리적으로 안정화를 찾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LFP 시장의 전망치가 오히려 이 화재 안정 장치로서는 더 긍정적이라고 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심리가 좀 더 위축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와 2차 전지가 투탑으로서 지수를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는 네. 좀 흐름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지만 네. 그래도 좀 뭐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실리콘 이제 음극재라든가 추후에 있을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뭐 삼성 SDI라든가 시장을 빨리 좀 선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바람뿐이고요. 예. 그래서 이게 뭐 들으면서 질문할 게 막 늘어나는데 네. 사실 뭐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사실 뭐 컨퍼런스 네. 콜이라든가 이런 것을 뭐 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양산이 된다는 것은 2026년에서 지금 또 2027년까지도 또 가야 돼요.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턴어라운드 시점을 원래 우리가 상반기 때 하반기로 보여줬다가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대선 흐름 때문에 또 보조금 축소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타이밍은 가격적인 메리트밖에는 일단 없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어느 정도 저점에서 좀 뭐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온다고 하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 정도만 우리가 뷰를 봐야지 너무너무 뭐 장기적으로 이것은 뭐 거스러 올 수 있는 수순이다. 네. 이런 걸로 투자를 하기에는 오히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력적인 섹터들이 굉장히 다수로 널려 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들의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주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 4,500억 정도 발표를 하면서 지금 멀티플 이제 포워드로 우리 과거에 작년에 이제 80배였지만 지금은 50배 수준까지 굉장히 싸졌다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주 중에서 싸졌다라는 네. 상황인데요. 뭐 셀트리온도 이번에 미국 3상 또 이제 승인도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 투톱이 9월달 이후에 이제 재료성이 좀 소멸이 된다고 한들 그리고 이번에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이 무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뭐 흔들리지 않았다는 네. 점은 이번에 우리가 그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재평가할 시간이 지금 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이 맞겠다 생각합니다. 짧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매력적인 섹터가 널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어떤 것들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뭐 사실 다 아시는 건데 그러면 뭐 아까도 이제 반도체 얘기는 계속해서 네. 해드렸고 우리나라가 사실 반도체 없이 시장을 끌고 갈 수는 없죠.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SK 하이닉스를 원래 원탑으로 보지만 이제 재미를 더해주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까 전에 밸류체인에서 뭐 전공정이란가 후공정에서 테스트 장비 쪽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패키징, 과점 테스트, 점유율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적 2분기도 이제 컨센서스보다 좋아진 종목들 대신에 주가가 좀 빠져서 밸류에이션이 좀 우리가 네. 접근하기 좀 괜찮은 종목들을 같이 좀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가져가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사실 우리가 조선주 신조선가가 2007년에 이제 최고점에 육박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마진율도 LNG선을 계속해서 지금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카타르 쪽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수주에 대한 승전보가 계속 올려주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턴어라운드가 이번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턴어라운드가 올해 시작됐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더 장기적으로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뭐 수주 산업 쪽에서도 우리 방산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산주 쪽에서도 좀 소외된 걸 찾는다면은 최근에 뭐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0% 증가한 한국항공우주도 최근 들어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황이고 뭐 LIG 넥스원은 실적이 좀 이연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그때 빠졌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종목들이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그겁니다. 대장주 쪽의 분위기가 조금 더 좋다. 지금은.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악재성 이슈가 나온다면 오히려 주가의 변동폭이 더 큰 상황은 중소형주가 더 크다라는 점을 뭐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돈 많고 탄탄한 기업이어야 지금 이런 시장에서 잘 버틸 수 있다.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를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탑픽 종목 오늘은 어떤 거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은 이제 뭐 좀 기억에서 살짝은 잊혀질만 네. 할 때 좀 갖고 와야 되는 효성중공업을 갖고 오랜만에 왔는데요. 들었어요. 네. 최근에 뭐 무더위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그 투자 폭증 이런 것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반도체 업종과 이제는 뭐 이름만 변합기지 사실은 반도체 업종과 흐름을 같이 하는 그죠? 그래서 이런 산업군들에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분기의 실적에 대해서 약간 이제 우리가 효성중공업 하면은 변압기에 대한 흐름을 계속해서 언론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건설 쪽 부분이 좀 일정 부분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있겠지만은 건설 쪽 부분이 소폭 이제 그 적자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실적은 컨센서스 대비는 안 좋았지만 계속해서 업사이드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올해 포워드로 18배거든요. 그래서 네. 멀티플도 뭐 이 정도면 싸고 그리고 최근에 유럽에서 전력기기 이 수요가 이제 증가되면서 효성중공업은 앞서서도 유럽에서 이제 그 수주를 따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유럽은 사실 전통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그 채널을
돌파를 하면 뚫어놓으면 예, 계속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담감이 고점 대비해서도 주가 조정폭이 한 30% 받아놨기 때문에 뭐 오늘 한번 슈팅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음 주 같은 경우도 한번 수급상을 체크하시면서 접근해 볼 만한 종목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40만 원, 손절가 26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